안녕하세요. 골드윈의 류지혁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를 좀 찍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바쁘게 지냈어요. 네. 실제로 유튜브 찍고 편집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보냈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계속 미팅이 있다 보니까 영상 찍을 시간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영상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얀마 학생들 대상으로 비자 설명을 좀 진행을 했고요.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좀 오퍼들이 몇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업자분들, 또 저희가 좀 협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사업자분들 좀 만나서 미팅도 진행을 했고요. 대구 행정사회 워크숍에도 좀 참석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유튜브도 찍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좀 바쁜 시간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육권 보장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 이거에 대한 보완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이제 박사과정까지 다 맞추셔서 사실은 F2-7 자격을 갖추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F2-7이나 F2R로 변경을 권유를 드렸는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총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자녀가 지금 한국에 거주한 지 아무래도 이제 박사과정까지 했으니까 6년 이상 거주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6년 이상 거주한 걸 기준으로 교육권 보장제도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자녀가 6년이 됐는데 이제 초등학생 3학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F2-7이나 F2R로 가지 않고 불법 체류 상태에서 이제 지원 99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자녀들에 대한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데 저는 사실 상당히 세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지만 교육권 보장제도로 이제 많은 분들을 구제를 해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교육권 보장제도 했던 분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불법 체류 신분에서 이제 구제를 받는 거죠. 이제 교육권 보장제도의 이제 취지는 말 그대로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인권, 교육을 받기 위한 제도인데, 이거는 자신의 체류를 위해서 교육권 보장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동안 진행하면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가 교육권 보장제도를 악용을 해서 지원으로 변경하겠다.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좀 제 영상을 교육권 보장제도 실무자분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제가 이거는 진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야 되고 정책본부에서 이 사안을 좀 알아야 25년 3월 31일까지죠? 제도가 되는데 요 악용하는 사례를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게 합법적으로 한국에 잘 체류를 했는데 합법적인 상태에서는 또 교육권 보장제도 적용을 못 받아요. 이것도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했는데 6년 동안 한국에 출생한 자녀를 데리고 이 인원들 구제할 수 있는 또 제도도 없어요. 이게 참 이상한데, 그러니까 불법 체류를 6년, 7년 있으면 구제를 받고 합법적으로 E9이라든지 E7으로 있었는데 이제 비자 만료돼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자녀는 한국에서 출생했어요. E9은 가족이 들어올 수 없다 쳐도 E7으로 7년 있는데 더 이상 비자 변경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소득 기준을 못 맞춘다든지 한국 수준이 안 된다든지 그 E7 말고도 여러 가지 비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교육권 보장제도를 구제받지 못해요. 때 되면 가야 돼. F1으로 학생으로 6년 이상 있었는데 이제 비자를 예를 들면 소득 기준을 못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 연장이 안 될 때, 또 D2로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학업을 수행했는데 자녀가 이제 D10까지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했는데 직업이 구해지지 않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는 또 교육권 보장제도 허용이 안 돼요. 합법적인 체류 상태는 안 된다는 거죠.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제가 좀 요 부분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한국에서 석사 이상 수료를 하고 석박사를 수료한 인원이 6년 이상이 돼서 교육권 보장 제도로 가는 건 규정상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국의 우수 인재로서 국내 활용이 되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수 인재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권 보장 제도를 체류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 이건 좀 악의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제도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제 강제 퇴거 명령이 돼 있는 대상에 대해서 교육권 보장 제도를 적용하냐 마느냐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도 좀 애매해요. 이제 강제 퇴거 명령이 우선이냐, 교육권 보장 제도에 대한 이건 말 그대로 시행 규칙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지침이죠, 지침. 예, 지침인데 강제 퇴거 명령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서 법률적인 명령인 거고, 반대로 교육권 보장 제도는 말 그대로 지침인데, 과연 이제 불법 체류자 상태에서 이게 구제가 되느냐, 강제 퇴거 명령에 대한 이거에 대한 사실은 법리적인 해석도 현재는 필요하죠.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하면 사실 강제 퇴거 명령이 난 인원들이 교육권 보장 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교육권 보장 제도의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자 우선 원칙이 아니고 이제 학생 우선 원칙이기 때문에 학생 보호를 위해서 강제 퇴거 명령이 된 불법 체류자를 과연 구제할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좀 명쾌한 세부적인 지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교육권 보장 제도는 사실 인권을 위해서 사실 필요하죠. 저도 워낙 한 주에 한 번 이상 제가 상담 의뢰를 받고 실제로 그 업무를 좀 수행을 하면서 이제 노하우도 알고 여러 가지 준비해 달 사항을 잘 압니다만은, 이게 이제 자녀를 위해서는 아동들의 이제 교육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걸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보완 대책은 새로운 지침이 하달될 때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특히나 이 우수 인재 유형으로 분류돼서 한국에 유학 생활을 했던 인원들이 이번에 제가 앞서 언급했던 악용하는 사례들은 사전에 반드시 차단이 돼야 된다. 이거 그러면 이 취지에 어긋난다. 제도의 목적은 아동을 구제하는 것이지 부모의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빨리 근절돼야 되고 이에 대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내용은 제가 유튜브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고 정책본부에도 해당 내용을 질의를 해서 반드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새 봄이 됐습니다. 저희 골드윈 식구들은 하루와 다르게 늘어나고 있고 업무도 늘어나는데 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확장이 되고 성장을 하는데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나태해진 게 아닌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유튜브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바쁘다는 핑계를 좀 게을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오늘부로 좀 그런 마음을 이신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다시 영상을 찍었고요. 최소한 한 주에 한두 편 영상이 대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골드윈의 유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